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야놀자리 리서치에서 나온 인구 구조와 경제 기조로 본 골프 산업의 미래 보고서인데요. 팬데믹 때 정말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국내 골프 산업. 그런데 최근 보니까 2년 연속 이용객 수가 줄고 소비 지출도 벌써 16개월째 감소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잠깐 주춤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더 구조적인 하락의 시작인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딱 짚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골프 산업이 좀 위축된 게 그냥 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인구 절벽 문제하고 또 경제 저성장, 우리가 사실 피하기 어려운 아주 거대한 두 가지 흐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4년 골프장 이용객 수가 4,741만 명 정도, 전년보다 0.6% 줄어서 벌써 2년 연속 감소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골프장 수는 오히려 522개에서 524개로 살짝 늘었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수요 공급 불균형 신호죠. 이용객은 주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특히 제주 지역은 감소폭이 마이너스 7%나 되고 경기도 마이너스 2.2%, 좀 심각한데요. 네, 맞아요. 지역별 편차도 있고요. 근데 이 수요 감소의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골프를 제일 많이 치시는 분들이 40대, 50대거든요. 각각 16.9%, 19.8%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 시점, 그러니까 60대가 되면 이용률이 12.1%로 뚝 떨어져요. 아, 확 줄어드네요, 정말. 네, 특히 그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분들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아, 그렇죠. 은퇴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네,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줄면 골프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 활동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보고서 예측을 보면 이 영향만으로도 2030년에는 40, 50대 골프 인구가 6.2% 줄고 2035년이면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와, 10년 뒤에 10명 중 1명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상당한 충격이죠. 근데 인구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환경도 만만치 않고요. 네, 맞아요. 경제 환경 변화도 큰 부담이죠.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 전망 보면 우리나라 점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서 2040년대에는 0.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당장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0.2%? 이런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골프처럼 좀 비용이 드는 레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골퍼들 설문조사 보면 국내 골프장 이용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82.7%?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도권 회원제 주말 평균이 29만 원? 와, 정말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군요. 동남아 같은 곳은 평균 12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라고 하니 네, 맞아요. 그래서 국내 골프 여행 비중은 줄고 20.7%에서 16.0%, 오히려 해외에서 골프 쳐봤다는 비율은 늘어나는 34.9%에서 41.7%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데이터가 딱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일본 사례입니다. 아, 일본이요. 거기도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랑 고령화를 같이 겪으면서 골프 인구가 한때 1,4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560만 명 수준이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3분의 1이요? 엄청나네요. 네, 골프장 수도 2002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보다 300개 이상 줄었고요. 회원권이나 골프장 매매 가격은 폭락 수준이었죠. 예를 들면 도쿄 근처 골프장 홀당 가격이 지금 우리 수도권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20%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물론 일본도 그냥 손 놓고 있진 않았어요. 회원제를 대중제로 바꾸고 캐디 없이 직접 카트 모는 거 있잖아요. 노캐디. 그쵸? 그런 것도 도입하고
또 외국인 골퍼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젊은 층 대상으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런데도 시장 축소를 막기는 어려웠다는 거군요. 네, 역부족이었어요. 골프장 운영업 시장 규모 자체는 20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으니까요. 이게 인구 구조 같은 거대한 변화에 미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어떤 충격이 오는지를 보여주는 좀 뼈아픈 교훈이죠. 일본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럼 우리 골프 산업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 방향을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수익 경영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익 경영 시스템이요? 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정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좀 바꾸는 거 있잖아요. 동적 가격제, 그런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노캐디, 셀프 라운딩 옵션도 더 늘려야 하고요. 아, 셀프 라운딩. 요즘 관심 갖는 분들 많던데요. 네, 성인 골퍼의 82.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잠재 수요는 충분하다고 봐야죠.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해외 수요 창출하고 연계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아, 외국인 골퍼 유치. 네, 이제 내수 시장만 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요를 끌어와야 한다는 거죠. 일본 이바라키현이 한국 골퍼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냥 골프만 띡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 관광지랑 묶어서 좀 매력적인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동남아 리조트들 보면 숙박 플러스 골프 플러스 관광 이런 식으로 잘 묶어서 팔잖아요. 그런 경쟁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요. 공급 과잉에 대한 구조적 조정과 용도 전환입니다. 구조 조정과 용도 전환. 좀 과감한데요? 네, 아무래도 수요 기반이 약해진 골프장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 효고현에서는 폐골프장을 아주 큰 태양광 발전소로 바꾼 사례도 있거든요. 오, 태양광 발전소요. 네, 아니면 공원이나 주택단지, 농촌 체험마을 같은 걸로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또 지역사회랑 같이 가는 지속 가능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지금 한국 골프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그냥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이라는 아주 큰 구조적인 변화랑 맞물려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일본의 경험은 우리한테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지만 동시에 또 보면 가격 혁신이나 서비스 다양화, 해외 시장 개척 같은 노력이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거든요. 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때 그 뜨거웠던 특수가 끝나고 이제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산업 전체의 판을 새로 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과연 골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수만 누리는 그런 비싼 스포츠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매력을 더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전망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